셀주크가 약화됐던 그 시점에 등장한 제국이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오스만이라는 사람을 조상으로 한 또 부족들이 막 그렇게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대제국을 만든 게 오스만 제국인 거죠. 그러니까 전성기는 1566년에 오스트리아의 비인을 이제 위협했던 그 시절. 그 시절에 어떤 지도를 보면 북아프리카, 아랍 지방, 바그다드, 뭐 아나톨리아, 발칸반도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차지했던 게 오스만 제국이죠. 그러면 오스만 티르크는 어떻게 시작했냐? 오스만 베이라고 하는, 자, 베이는 수장, 장수 뭐 이런 뜻이에요. 오스만이란 이름을 가진 장수가 카이흐파의 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1299년 아나톨리아 셀주크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톨리아에도 셀주크가 많은데 그중에 여러 이제 부족들이 막 있었던 거죠. 근데 오스만은 셀주크의 후손이 아닌 거죠. 투르크인들은 성이 없어요. 오스만의 아들, 오스만의 아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셀주크의 아들로 주로 이렇게 수장을 내려오다가 요때부터 오스만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수장이 이 오스만 제국의 어떤 리더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부르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스만이라고 하는 이제 족속들이 뭉쳐가지고 1326년에는 부르사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합니다. 부르사는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멀지 않아요. 차 타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에 나라를 만듭니다. 이곳은 사실은 이 티르크의 본거지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원래 이 땅은 그 동로마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인이 살던 곳이에요. 그곳에 티르크인이 들어와가지고 티르크인 중심의 나라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확산을 어디로 하냐면 동쪽에는 투르크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로 투르크인들과 경쟁하지 않는 서쪽으로 점차적으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잔틴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세력을 넓히면 동쪽은 같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끼리 싸우지 말고 저쪽 이교도랑 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대의명분도 있는 거죠. 점차적으로 서쪽 비잔틴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된 거고, 그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니체르라고 하는 오스만 제국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두 강 사이의 땅에서 이란권으로 거쳐서 바그다드가 내려오니까 그때 정예부대는 그 초원에 살던 기마병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북쪽으로 돌아가고 셀주크 투르크 시대에 벌써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써서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오스만 제국에서도 그런 방식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 쪽으로 확장한 게 아니라 동쪽으로 확장한 게 아니라 서쪽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서쪽이 어디죠? 발칸반도. 발칸반도에 살던 인도 유럽계 백인들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소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키워가지고 술탄의 근위대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 지리적으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초원지대가 아니에요. 건조지대긴 해도 막 바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마병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보병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 속도가 빠른 경기병대도 있어야지. 이들도 분명히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 창을 든 보병 군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병 형태의 상비군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경기병대는요, 이 사람들이 군인이 직업이 아니에요. 양 키우고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목축, 유목이 기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전쟁을 하는 거지 전업으로 군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오스만 제국에 오면 아예 전업인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니체르를 양성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남자아이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개종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부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전투를 잘해가지고 서유럽에서는 악마의 부대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이들은 기본적으로 독신이었거든요.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유능한 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위 관료로 승진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서는요, 무슬림만 관료로 한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투르크인들만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얼굴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오스만 제국을 통치했다. 단지 술탄,
튀르크인이었을 뿐이지 나머지 그 밑에 많은 이 관료들은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남긴 가장 유명한 사건은 1453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점령이죠. 여기에 메흐메트 2세라고 하는 아주 젊은 술탄이 천년의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하죠. 그리고 이곳을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세력을 넓히죠. 이미 육지는 아나톨리아 반도,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북아프리까지 다 이미 자기 땅이 됐고, 발칸 반도까지도 그 영역을 했는데, 오로지 남은 땅은 로도스였기 때문에 이 로도스를 공략을 하죠. 1522년에 술레이만 2세가 6개월간 공략을 해서 로도스를 차지하게 되고요. 또 1529년과 1683년에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당시 합스부르크가의 수도였죠. 거기를 포위합니다. 물론 여기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거기 북쪽 경계가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발칸반도의 상당수를 오스만 제국의 영역으로 삼게 된 거죠. 그래서 1683년이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고 당시에는 유럽이 최약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냐?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던 겁니다. 오스만 제국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뭐였냐면 자치 공동체입니다. 앞에서 오스만 제국의 상층부에는 그 술탄은 튀르크족이지만 그 밑에 많은 관료들은 기독교인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베네치아 출신도 있고 서유럽 출신도 있고 슬라브족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제국 내에는 기본적으로 종교 자유가 있었어요. 물론 지배층은 이슬람이었지만 그 밑에 있는 하위의 여러 종교 공동체들을 스스로 자치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사의 움마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에서 유래를 했고요. 흔히 이 자치 공동체는 밀레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종교 공동체라고 부르죠. 오늘날 이 종교단체에서 공동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한 지역에 한 마을에 이것을 하나의 종교로 되어 있는 그곳을 굳이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이슬람, 기독교, 정교, 아르메니아,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다양한 족속들이 19세기까지 오스만 제국 내에 자유롭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레트는 그 지도에 의해서 조세,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 거고요. 그 지도자의 주관에 의해서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그들의 문화를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한 거죠. 언어, 교육, 전통문화, 종교 자유롭게 허용하고 세금만 잘 내면 된다. 그리고 필요시에 군사들을 징집할 수 있는 권한만 제국에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세금만 잘 내면 특히 세금도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 제국의 여러 지역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잘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 술탄 국가이지만 제국 내 다양한 민족을 관용으로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지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은요, 제3의 로마 제국이다. 이걸 표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 로마 제국은 다종교 국가였던 로마. 두 번째는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 세 번째는 이슬람 국가였던 로마. 바로 그 이슬람 국가의 로마가 바로 오스만 제국이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가다가 제국이 점차적으로 약해지죠. 시대가 변해서 그렇죠. 서유럽은 식민지 개척을 해가지고 점차 강력해졌고 오스만 투르크는 사실 더 나올 게 없죠. 사실 계속 새로운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많이 뜯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부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땅을 잃습니다. 1717년엔 헝가리가 독립하고 결정적으로 그리스가 독립한 게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발칸반도에서 그리스가 독립함으로써 발칸반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풀려나기 시작하고 그곳에 살던 예를 들어 헝가리에 살던 또는 그리스 땅에 살던 무슬림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오스만 제국 내로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민족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민족주의 때문에 전쟁이 발생을 하고 크림반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1차 대전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없어지게 됐는데 지금 진짜
튀르크인 땅이 어디냐? 어찌 보면 터키는 지배층만 튀르크인이고 그 밑엔 여러 다른 민족들이 오스만 제국 내에 있었고, 진정한 튀르크인의 땅은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이죠. 지금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곳은 튀르크 족속들의 땅으로서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거죠. 지금 터키에서는 세 가지 역사를 배운대요. 첫 번째는 이슬람. 이슬람의 역사, 이슬람 제국으로서의 오스만 제국. 그걸 또 배우고요. 또 돌골로부터 시작한 튀르크 족속들의 역사. 그걸 또 배우고요. 또 하나는 로마 제국, 제3의 로마로서의 역사를 또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역사 교육 방법인데요. 이 터키라고 하는 곳에 다양한 역사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